안녕하세요. 와플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정 완자 물리학 1의 1강 물체 운동 준비했습니다. 이 걸음은 한 인간에게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겐 커다란 도약이다. 닐 암스트롱이 남긴 유명한 말이죠.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1강, 오늘 1강이잖아요. 굉장히 좀 작은 걸음처럼 느껴집니다. 첫 걸음이고 작은 걸음처럼 느껴지지만 또 우리에게는 커다란 도약으로, 여러분의 물리 실력에 커다란 도약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인용 문구를 한번 써봤고요.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동거리와 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이제 실제로 움직인 총 거리를 나타낸다고 하니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해가 잘 되고요. 변이는 좀 생소하네요. 변이는 여기 위치 변화량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래서 위변 좀 이상하니까 변위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위변은 그건 좀 이상하다 그랬죠? 변이는 출발점, 도착점, 직선, 거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셨나요? 네, 다시요. 출발점, 도착점, 직선, 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출발점 체크하시고요. 여기 도착점 체크하셔서 쭉 그으면 돼요. 이때 여기 화살표로 표시하면서 요 머리 부분 있잖아요. 이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변이하고 이동거리 둘 다 S라고 쓰고요. 요거 이제 미터를 나타냅니다. 요 기호는 지금 이미 좀 공부하시고 복습하면서 보시는 분은 너무 잘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이제 앞으로 이동거리와 변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와 변이야. 이런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S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동 변이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되겠고요. 이동거리 또는 변이 하시면 S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있을 때 이제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작을 순 없죠.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작을 순 없다. 왜냐면은 이제 방향을 바꾸면은 이동거리가 더 크죠, 항상. 왜 그럴까요? 여기 그 세 번째 그림이 적당한 예인 것 같습니다. 자, 요점에서 요점까지 갔다고 보면 5m를 전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도착했을 때는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같죠. 그래서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같은 지점이긴 한데 여기서 돌아가게 되면 이거는 이동거리는 그대로 더해줘서 8m잖아요. 변이는 출발점, 도착점, 직선 경로 2m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이동거리가 이렇게 변이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변이가 더 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직선 경로로 갔을 때만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다. 이 정도 정리할까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체크 포인트는 다시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항상 크네. 근데 항상 큰 건 아니고 이제 같을 때도 있죠. 같을 때 체크. 언제 같아요? 직선으로 가면 같아요. 요거 체크하시면 첫 번째 페이지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속력과 속도가 나오죠? 속력하고 속도도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 요 두 식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뭘 암기하냐면은 속력이라고 하는 거, 속도라고 하는 거는 둘 다 V로 써요. 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V 이렇게 쓰고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벡터라는 표시, 방향이 있다라는 물리량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물리학 1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V라고 하면 이제 상황에 맞춰서 속력이 되기도 하고요. 속도가 되기도 한답니다. 아무튼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뭐 다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까 지금 잠시 말씀드렸던 뭐 스칼라 벡터도 있고요. 그게 제일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합성하는 방법이나 뭐 빼기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1차적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서 속력을 물어보면 이동거리에 집중해서 시간으로 나눠주려고 하면 되겠고요.
속도를 물어보면 변위에 집중해서 그것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속도도 사실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여긴 없지만 상대 속도까지 이렇게 속도의 종류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속력도 책에만 안 나왔지 평균 속력, 순간 속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요 부분은 어떻게 해? 요 부분은 주의사항이 있고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주의사항이 뭔지 말씀드리면 평균 속도를 이렇게 구하려는 친구들이 많아요. 처음 속도에 나중 속도를 더하고 이걸 2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평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등가속도 운동할 때. 이때만 되고 다른 때는 안 돼요. 이게. 중간중간에 막 속력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만 이게 되니까 요거 하면 요거 쓰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땐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전체 있죠, 전체. 여기에 주목하면 되죠. 전체를 영어로 total이라고 하죠. 들었나요? total. 네, 거북이라고 자꾸 하는 친구가 있어서. 네, total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만 붙이면 되는 거야. 총만 붙이면 이것은 네,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출발점하고 도착점하고 자로 재고요. 출발점, 도착점 재는 겁니다. 이동한 경로하고 상관이 없어요. 출발점, 도착점, 직선 경로, 네, 자로 재고요. 그다음에 걸린 시간, 이걸로 나눠주면 이것이 평균 속도가 된답니다. 괜찮죠? 근데 순간 속도는 이게 좀 까다롭네요. 순간 속도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을 어떻게 하지? 이거는 요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위치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하나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치를 아까 S라고 했잖아요. 이거 시간은 T니까 이게 ST 그래프가 되거든요. 네, 뒷장에서 다시 ST 그래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ST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기울기라는 것이 x 변화량분의 x 그래서 이제 t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y의 변화량. 근데 지금 이제 s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미터고 이게 세컨드니까 야, 이거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네.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이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V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점을, 이 점하고 이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T1에서 T2 사이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두 점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 괜찮겠잖아요. 왜?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냐면 총만 붙이라 했거든요. 총만 붙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T1에서 T2까지 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렇죠? 그래서 ST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그림 보이시죠? 이런 곡선의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이쪽 위치에 대해서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 S축 상에서 운동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네,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시간분에 이만큼 갔기 때문에 요 두 점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다. 그러면 지금 평균 속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평균 속도는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평균 속도는 어떻게 하라 했죠? 네, 토탈만 붙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끝이고, 순간 속도가 문제인데 순간 속도는 이 시간 간격을 줄여나가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T 그래프에서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다. 좀 암기할 게 조금씩 늘어나는데, 네, 물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좀 암기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평균 속도, 총을 붙여라. 그리고 이거는 지금보다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니까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2개 더해서 2로 나눈다.
항상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ST 그래프에서 위에 거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촉만 붙이면 되니까. 밑에 거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가 나오는데, 예, 가속도는 우리가 또 착각을 많이 하죠. 왜냐면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느낌이? 느낌이 막 되게 빨라지는 느낌 아닌가요? 예, 빨라지는 느낌. 그리고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가속도가 붙는다 그러죠. 붙는다. 근데 이 물리학 1, 물리학 2, 일반 물리를 통틀어 가속도가 붙어요 라는 표현은 네,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어떤 값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값을 가져서 그 값만큼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뭐 빨라져요, 느려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것도 가속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루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빨라지는 것과 느려지는 것에 주목을 하도록 하고요. 자, 다시 얘기하면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요. 여러분은 이제 식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식은 있으니까 다시 쓰지 않고요. 여기 보면 좀 작네요. 다시 써야겠다. 자, 지금 요 식이요. 요 식. 네, 이게 속도 변화량이니까 A는 네, 미터 퍼 세컨드 제곱입니다. 자, 단위 생소한 친구들, 단위, 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생소한 것뿐이지 모르는 건 아닐 테니까 단위 꼭 잘 챙겨 두시고요. 자, 요거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또 재료가 붙는 것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오리지널이라는 뜻이에요. 오리진, 기원하다, 이런 뜻 맞죠? 그래서 VO라고 네, 표현하는 것도 맞는데 선생님은 그냥 제로가 좋네요. 네, 그래서 그냥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T분의 V 빼기 V0 처음입니다. 처음 속도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다. 우리가 이제 물리를 공부하면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써놓고 여기 이제 식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니까 식으로 외울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속도도 또 두 개가 있대요.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 그럼 평균 가속도는 또 어떻게 해요? 그냥 토탈만 붙이면 되죠. 네, 선생님이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 평균 가속도 나오면 네,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그냥 요식 있죠? 요식, 네, 요식 지금 외우라고 했던 식 뭐였죠?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네, 문제의 답이 나와요. 그래서 대입하는, 그냥 이 식에다 대입해,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꿀팁이죠? 네. 그래서 이 평균 가속도는 그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할 거냐? 순간 가속도,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좀 전에 순간 속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순간 속도는 ST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네, ST 기울기가 델타 T면 델타 S라서 V의 의미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의 의미를 가지니까 결국은 여기 속도가 이제 V예요. 그래서 여기 V 미터 퍼 세컨드고, 그 다음에 여기 T 세컨드니까 기울기가 뭐가 된다? 네, 기울기가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야?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이것이 가속도의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그래프인지. 이 VT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순간 가속도. ST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속도까지 어떤 맥락을 쭉 짚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온 게 S였고,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V가 되는 거고,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뭐가 된다? A가 되는, 이렇게 변이, 속도, 가속도,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역으로 가면 이거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려면 곱하기 t 하면 되고, 곱하기 t 하면 되고, 이런 개념 아닐까? 그쵸? 그러면 이거 시간으로 나누는 것은 어떤 미분의 개념이고, 시간을 곱하는 것은 어떤 적분의 개념 아닐까? 그래서 미분, 적분, 뭐 기울기, 면적 이런 식으로 뭔가 매치업이 되고 유기적인 관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잘 파악하는 것이 1강의 또 핵심이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문제 속에서 항상 나와요. 이거 문제 속에서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니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니, 이거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네, 이거는 속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건 빨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이제 속력이 감소한다. 이건 느려진다 이거 아니겠어요? 느려진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다음 강 넘어갈까요? 첫 번째는 ST 그래프고요. S는 이제 변이죠. 네, 위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치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어떤 운동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뭐 엄청난 운동을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직선 운동에 한정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동차 하나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전진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뒤로 가는 건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후진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진하는 상황에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진 빠르게, 그리고 전진 느리게, 하나 더 있잖아. 등속도 있죠. 그래서 등속 이렇게. 그래서 전진의 이 세 가지 상황. 그럼 후진도 마찬가지네. 빠르게, 느리게, 등속. 이렇게 또 세 가지 상황이 추가가 되고요. 가만히 있을 수도 있네.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뭐죠? 정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7가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건 조합이니까. 그래서 7가지 상황, 이 7가지 상황을 무슨 그래프로? ST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 공부하면 ST 그래프가 마스터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그려볼게요. 일단 그려보면 S축, 그다음에 간단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뭘까? 이거 빨라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울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아시죠? 그러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V가 된다. 그러면 세미 그린 그래프는 이거는 기울기가 일정한 거죠.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한. 그럼 이거는 S가 이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거 뭐라고 하면 좋냐? 이거는 전진하면서 등속이다. 이렇게 표시하면은 되겠죠? 네, 등자가 좀 이상하니까 다시 전진 등속 이렇게 하고요. 그럼 빨라지는 건 어떻게 할까? 빨라지는 건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빨라지는 기울기 증가하게 요렇게 기울기 증가하게. 그래서 요런 거는 전진 빠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느려지는 건 어떻게 할까? 느려지는 거는 이제 기울기 감소하면 되니까 요렇게 그래서 요런 거는 전진 느리게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패턴을 잘 보시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정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가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가면 전진이고 전진 3개 보이죠? 네. 그 다음에 기울기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후진은 어떻게? 후진은 이제 뒤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뒤쪽으로 S가 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손이 구불구불합니다. 자, 잘 가봅시다. 요렇게 나타나면 이건 후진 등속. 그래서 후진 등속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빨라지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빨라지는 거는 기울기의 크기,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 그 다음에 기울기의 절대값이에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게. 오케이. 이렇게 되면 요거는 후진 빠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느려지는 거는 제 기울기의 크기가 절대값이 이제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기울기의 절대값이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후진 느리게 이렇게. 괜찮죠? 네. 그래서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더, 요, 7. 네, 7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7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로 표시했고요. 기울기가 V다. 특히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는 순간 속도다. 요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오른쪽에 예제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이제 보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보는 방법을 위해서 이제 그래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은 이제 예시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운동을, 자, 지금 뭐 패턴의 조합이에요. 그쵸? 패턴의 조합이니까 0에서 6초까지는 이제 전진 느리게, 전진 느리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에서 8초까지는 이거 후진 빠르게죠? 요 그래프랑 똑같으니까 전진 느리게 갔다가 후진 빠르게 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은 이쪽에서 빛을 비춰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빛을 비춰준 다음에 운동은 어디서? 운동은 S축 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빛을 비출 때 이렇게 쌤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이 부분이 그림자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S축 상에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 느리게 갔는데 몇 미터를 갔냐면 10미터를 간 거죠. 전진 느리게 10미터. 몇 초까지? 6초까지. 해석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후진 빠르게라 그랬어요. 그럼 패턴을 다 외웠으니까. 그럼 얘는 거꾸로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거꾸로 온다는 것은 S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후진은 2m 한 거죠. 8m가 아니라 2m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진 느리게 0에서 몇 미터? 10m 간 거고요. 후진 빠르게는 10m에서 8m 지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0m 지점에서 다시 8m 지점으로 돌아왔으니까 얘는 10m 운동했고 얘는 2m 운동했고. 괜찮네. 그러면은 0에서 만약에 8초까지 이동거리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이동거리를 물어보면 12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이를 물어보면 출발점, 도착점, 직선거리죠. 그러면 출발점과 도착점 여기를 그어야죠. 요렇게 긋지 마시고
요렇게 그으시면 안 되고 요렇게 그어서 8m. 그래서 8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항은 패턴을 좀 외워주시고, 이 패턴에서 이제 기울기가 이제 속도라는 것까지 좀 암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7가지 형태의 조합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해석할 때는 빛을 비춰서 운동이 S축상에서 있구나.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자 물리학 1에 있는 20쪽에 있는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패턴 먼저 쫙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네, 전진 빠르게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전진 빠르게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여기 접선, 요놈은 왜 가르쳐 준 거냐면 접선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분을 통해서 뭐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접선을 아예 얘가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그냥 하시면 돼요. 0에서 6초까지 속력은 계속 증가한다. 전진 빠르게 동그라미. 자,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 평균은 그냥 두 점의 기울기를 해도 되지만 그냥 어떻게 총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6분의 90. 6초 동안 총 90m를 갔어. 이렇게 되니까 15m/s 동그라미. 6초 1대 이게 무슨 의미야? 그렇죠. 요게 순간이죠. 요게 순간. 순간은 어떻게? 네, 접선의 기울기. 근데 접선 이미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접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3,0이고요. 요 점이죠. 여기 3,0. 그 다음에 요 점이 6,90이죠. 6,90. 자, 그러면 6 빼기 3, 90 빼기 0.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90. 그럼 얼마입니까? 30m/s가 맞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 그래서 5번. 이렇게 ST 그래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VT 그래프인데요. V는 이제 속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속도를 의미하고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패턴을 공부하지 마시고요. 패턴을 외우지 마시고 얘는 뭐 하냐면은 영면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VT 그래프는 영면기 이렇게 몇 개? 예, 3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0이 뭐냐? 0은 영역을 얘기하고요. 이 영역은 일사분면, 제 일사분면이죠. 제 일사분면은 전진이에요. V가 플러스니까 전진이고요. 제 사사분면으로 가면 이거는 V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후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S입니다. 변이. 그 다음에 기울기는 A,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T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영면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까 강의 앞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울기라는 것이 뭐 했을 때 두 점의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고요. 평균 가속도는 그냥 t분의 v 빼기 v0에다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순간 가속도 구할 때. 그래서 이 순간 가속도를 구할 때는 이것이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요거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면기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0이 뭐야? 영역이죠? 영역? 그러면은 0에서 1초까지가 지금 일사분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후진 등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VT 그래프고 VT 그래프는 영면기입니다. 그럼 먼저 영역에 집중하셔서 일사분면이 몇 초까지, 사사분면이 몇 초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0에서 1초까지 일사분면이니까 0에서 1초까지 전진했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속도가 이렇게 줄고 있으니까, 그쵸? 그 속력이 줄고 있으니까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느려진 거죠. 그래서 전진 느리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몇 미터 갔어 이거죠. 몇 미터 갔어 이거는 색칠을 하란 말이에요.
이 면적은 색칠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0에서 1초까지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네, 도형에 집중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0, 1, 10이니까 자, 몇 미터? 네, 몇 미터? 5미터. 그래서 5미터를 전진한 거야.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1에서 3초까지는 4사분면으로 그래프가 내려갔으니까 후진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절대값이 커지면 빨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도의 절대값에서 이제 v의 절대값이 커지면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후진 빠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몇 미터 갔어? 그러면 또 여기 색칠하면 되죠. 이렇게 색칠하면 또 뭐가 나와요? 삼각형 나오죠? 삼각형. 네. 2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고 2 곱하기 20에 2로 나누니까 20m를 후진한 이런 거죠. 그래서 전진 5m 후에 후진 20m 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자, 기울기는 점이 3개나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0, 1,0. 네, 점이 4개인가요? 네, 2개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1 빼기 0, 0 빼기 10,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그럼 이 기울기의 정보로부터 우리는 가속도를 할 수 있고, 가속도는 지금 등가속도네요.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m/s 제곱이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지금 이제 완자물리원 22쪽에 있는 14번 문제고, 14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 분석을 했으니까 요 그대로 풀면 되겠죠? 네, 그대로 풀면은 될 것 같고요. 자, H인 곳에서 10m의 속력으로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얘가 자, 몇 미터 전진했냐면 요 그래프상에서 전진은 이제 위쪽이 되는 거야. 이렇게 몇 미터 전진했냐면 5m를 전진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진 거네. 그래, 떨어진 거네. 이렇게. 그래서 바닥에 몇 미터? 20m를 이렇게 떨어진 거네. 그래서 전진 5m, 후진 20m. 맞아요? 네, 그쵸? 그래서 요 상황을 그래프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는데, 와, 이게 진짜 헷갈려요.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 바뀐 것 같거든요. 근데 가속도의 방향은 기울기죠, 기울기. 그래서 항상 영면기, 기. 그래서 가속도, 면, 기울기.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해 보세요. 기울기의 방향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뀐다. 틀렸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 거지 가속도 방향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2초 올 때 최고점인데, 최고점은 지금 전진 여기 체크할까요? 여기가 바로 최고점 도달 시간이 되겠네요. 최고점 도달 시간. 왜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최고점에서 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운동 방향 바뀌는 요 지점이 최고점 도달 시간이죠. 최고점 도달 시간은 2초가 아니라 1초네요. 이것도 틀렸네. 그 다음 H는 어떻게? H는 여기 선생님이 미리 표시한 요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20에서 뭘 빼주면 돼요? 네, 빼기 5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5 하면 여기 H가 나오겠네. 그럼 H는 15. 네, 맞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체크되겠네요. 그래서 VT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면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 여러가지 운동이고요. 첫 번째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입니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는 뜻은 그냥 직선 경로를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은 뭐 크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뭔가를 계산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래프로 나타나기도 용이하니까, 자, 등속 직선 운동은 이런 예가 있더라.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죠. 여기서 엘리베이터 같은 건 안 되겠죠. 엘리베이터는 멈췄다가 움직였다가 다시 멈추니까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건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같이
일정한 속력으로 가되 방향도 안 바뀌어야 등속 직선 운동이다. 그리고 이때는 자,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데 S는 VT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데 요거는 네, 등속도 운동에서만 네,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속력 시간 그래프 네,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타내는 거 괜찮고요. 영면기에서 면적이 넓이가 되겠고 이 넓이가 이동거리를 나타낸다. 이것도 뭐 별 무리가 없고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이제 기울기가 속도였어요. 그렇죠?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였으니까 지금 기울기가 이게 일정한 겁니다. 이건 기울기 일정한 거예요. 항상. 네, 우리 수학 시간에 이거 나오면 너무 웃을 텐데 물리 시간에 나오면 가끔 기울기 증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기울기가 일정한 거다. 이렇게 체크하고 등속도 운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속력만 변하는 운동. 운동 방향은 일정한 직선 운동이고요. 속력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게 이제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이 등가속도 직선에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 당연히 방향이 바뀌는 건데 이 타이틀에서는 그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직선상에서만 왔다 갔다 할 때는 방향이 변한다고 지금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아, 말을 좀 제가 헷갈리게 한 것 같은데 여기 운동 방향이 일정함으로 직선 운동이고 이것은 전진 후진을 포함한다는 뜻이고요. 속력이 변함으로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방향이 전혀 안 바뀌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는 전진이 있고 이 전진에 대응해서 후진이 있는데 얘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가서 동서남북으로 가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점점 빨라지거나 그 다음 뭐겠어요? 점점 느려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점점 빨라지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력에서 그 등 가속도 운동이 잘 나타나니까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중력장 내에서 운동할 때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점점 빨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점점 느려지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브레이크, 그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 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이 일정해야 되고, 요거는 우리 이제 다음 강의 테마입니다만, 힘이 일정해야 되고, 힘이 일정하다는 것은 가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요. 점점 느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힘이 일정한 거예요. 근데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일정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똑같은 상황이죠. 힘이 일정하고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힘 가속도가 굉장히 동격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 요거 뭐 체크 가능하겠죠.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은 여기 자유낙하, 빗면 내려오는 물체 운동 이런 거고요. 위로 던져진 거는 이제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 뭐가 일정하냐면 힘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힘이 일정하다. 오케이? 점점 빨라지는 건 이제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운동의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된 거고요. 느려진 건 운동의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났더니 여기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네, 이거 공식입니다. 그래서 자, 뭐 쌤 영상 중에서 이제 공식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래프에 대해서도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보면 되겠고요. 이거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암기하세요. 암기하시고 B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2의 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암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10분? 연습을 좀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뭐 하루 정도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했어. 외우면 이제 써먹는 거죠. 언제? 이럴 때.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질 때.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이럴 때. 일정한 속력으로 갈 때는 거속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 공식은 이게 속도
속도 뭐 그 다음에 가속도 변이기 때문에 플러스 네 마이너스 주의해서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어떻게 대입하는지는 네 우리가 뒤에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점점 빨라지고 점점 느려진다. 근데 이제 쌤은 요 밑에 그래프 요거 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뭘 가르쳐 드리고 싶냐면 요 그래프요. 얘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그래프죠. 얘가 주목해야 되는 그래프. 왜냐면은 VT 그래프는 영면기라서 영역, 면적, 기울기잖아요. 그럼 면적이 S니까 이 안에는 이제 이동거리, 변이의 정보도 있고,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가속도의 정보도 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문제를 풀 때는 공식 사용, 그죠? 이 솔루션에서 공식 사용 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VT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VT 그래프는 패턴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V축, T축이 있고, 빨라지면 위로 쭉 가면 되고요. 느려지면 아래로 쭉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요 자리가 V0고 점점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고, 여기 면적이죠. 면적은 S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완성이 되면 영면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느려지는 경우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기울기만 음수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때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고 얘가 이렇게 음수로 나타난다. 이런 사실이고요. 얘도 뭐 마찬가지로 뭐 어딘가에 점점점이 필요할 때가 이제 있고요. 뭐 얘는 여기까지 이어봅시다. 이렇게 이어주면은 네, 면적 어떻게 여기죠? 여기 이렇게 면적 색칠하면 S가 되는 거고, 면적 S, 기울기 가속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어떤 운동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2번이 별표고요. 2번 별표인 이유는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근데 문제 속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해결책이 필요해요. 해결책은 공식 사용인데, 공식 사용은 이 왼쪽에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써놓은 이 공식 3개를 암기해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케이? 네. 뭐 그리고 그래프로 운동 상황을 묘사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꾸 가르쳐 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자, 뭐 공부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문제를 못 풀면 또 공부를 한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문제를 푸는데 집중해서 솔루션 이렇게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솔루션이 있었잖아요. 공식 사용과 VT 그래프 그리기. 자, VT 그래프 그리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예제 갖고 왔는데요. 완자 물리학 1의 22쪽에 나와 있는 11번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공식을 사용해도 되고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거 그래프 그리면 되게 쉽게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먼저 뭐 V축, T축 잡으면 돼요. 그래서 V축 예쁘진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연장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여기다 축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V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T 세컨드고요. 처음이 2m per 세컨드,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6m per 세컨드, 4초일 때는 10m per 세컨드.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을 이런 식으로 VT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I can, 할 수 있어요 하면은 이제 쉽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억에서 가속도는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고요. 기울기는 이쪽에다 구해볼게요. 0,2, 2,6,
이렇게 지나고 있죠. 4,10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A는 2 빼기 0, 6 빼기 2 그럼 얼마가 됩니까? 네, 2m/s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3초일 때 속도는 얼마니? 이건데 3, 몇을 지나니? 이거죠? 네, 그래프 뭐 비교적 잘 그린 건가? 자, 3초일 때 여기 값 얼마니? 이거죠. 그러면 쌤 보이는데 이거 1차 함수니까 기울기 일정하니까 2초일 때 6이고 뭐 4초일 때 10이면 중간값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간값이 8이 되겠죠? 그래서 8, 네,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고요. 2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는 0에서 2초까지의 4배다. 요거는 우리가 좀 색칠을 해줘야 될 상황이에요. 0에서 2초, 이게 0에서 2초까지의 그 이동거리가 되겠죠? 네, 색칠. 네, 이렇게. 색칠 정성 들여서. 자, 왜 정성 들여서 하냐면,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항상 되새기는 거예요. 아, 여기 그래프 넓이가 이동거리니까 나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뭐가 된다? 이동거리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는 조금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2에서 4초까지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된다? 2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돼. 이렇게. 네. 자, 예쁘게 색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2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 지금 선생님 색칠한 요 부분의 넓이고, 그 다음에 0에서 2초까지는 요 부분의 넓이죠? 여기 이렇게 색칠한 거?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이제 넓이를 구해보면 요 부분의 넓이죠? 요거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해도 되고요. 여기 중간값이 4잖아요. 이렇게 중간값이 4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4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8m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어디? 네, 요거 무슨 색이야 이거? 초록색. 이 부분 구하면 되겠죠? 여기는 뭐 중간값이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이것도 사다리꼴의 넓이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8, 2, 16, 예, 16m 이렇게 되겠죠? 4배가 아니라 2배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면기를 활용해서 VT 그래프는 항상 영면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영역은 전진 후진 나타내는 건데 지금 1/4분변이니까 다 전진이고요. 면적은 S, 기울기는 A. 이렇게 VT 그래프를 그리면 영면기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있다. 이렇게 하고 답은 3번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식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EAS는 V 제곱 빼기 V0 제곱. 이렇게 네, 공식을 먼저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 공식을 쓸 때 뭘 조심하라 그랬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주의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15번 문제도 당연히 VT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만, 자, 15번 문제의 예제는 공식 사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문제에서 5m/s로 썼더니 2초 만에 지면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 처음 높이 h를 구하고 이거다. 이 상황을 그냥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제대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면 돼요. 연직 위로 공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맞고 밑으로 어떻게 돼? 예,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을 좀 고민해보는 거죠. 이때 여기가 h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나온 게 뭐냐면 S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H를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공이 출발점, 도착점, 직선, 거리 이게 변이니까 마이너스 H가 되겠죠. 플러스를 위쪽 잡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나왔네. V0는 플러스 5죠. 5m/s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기 가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가속도는 이제 마이너스 10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왜냐면 아래쪽이니까. 그래서 여기 A도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10m/s 제곱이다. 이게 방향을 좀 조심해야 돼. 공식을 쓸 때는 방향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 T는 뭐 방향 없으니까 뭐 주의할 거 없고요. H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식에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떤 식에다가 넣을까? 이제 이거죠. 선생님 보니까 뭐 좋아.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H 구할 때, 그쵸? 그래서 위에 지금 빗금친 부분에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 높이 H를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H는 저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거든요. V0가 얼마였어? 플러스 5 곱하기 T가 얼마? 2 곱하기 더하기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에 마이너스 10이 들어가고요. T제곱 이렇게 했어요. T제곱 뭐야? 2의 제곱이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니까 요거 10이고요. 요거 얼마요? 20 마이너스 20. 그래서 마이너스 10m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H에 마이너스 안 붙여주면 결과가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이게 아래쪽으로 움직였다. 뭐 이렇게 봐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은 요 부분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 상황을 뭐로 그려도 된다? 네, VT 그래프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식을 사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때는 뭐를 조심해라? 네, 플러스 마이너스 주의. 되겠죠? 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문제 풀이 공식 사용도 이렇게 한 가지 예제를 들어서 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에요. 자, 지금 등속 원운동 이렇게 그림 잘 나타나 있고요. 등속 원운동은 등속입니다. 등속. 여기에 말하는 등속은, 여기서 말하는 등속은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속력은 일정한 게 맞아요. 하지만 방향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일정한 방향이 아닙니다. 이제 직선 경로를 갖고 이렇게 쭉 가야지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지금 이 초록색 화살표 보면은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속도는 변하는 거예요. 속도는 변함 이렇게 써주시고, 요거는 무엇 때문에 변한 거냐? 빠르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방향 때문에. 방향이 변함. 이렇게 써주시면 속력은 일정하지만 방향 때문에 속도가 변하는구나.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가속도 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속도 운동은 빨라질 수도 있고요, 느려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이 셋 중에 하나만 이루어지면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빠르기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는 거고, 속도가 변하니까 가속도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뀐다. 셋 다 이루어질 필요가 없이 한 가지만. 그러니까 빨라지면 가속도 무조건. 느려져도 가속도, 방향이 바뀌어도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속도 운동은 당연히 뭐가 필요한 운동이다. F가 존재하는 이런 운동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힘은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초록색 화살표가 운동 방향이잖아요. 초록색 화살표가 이게 운동 방향이에요. 그럼 힘은 어떻게 될까? 그것만 체크해 볼까요? 힘은
이 중심 쪽으로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심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구심력. 이렇게. 지금 테마는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요 힘을 우리가 구심력 이렇게 불러준다. 구심력. 그래서 구심력도 일정하진 않기 때문에 계속 변하는 겁니다. 크기는 일정한데 이 방향이 중심 쪽을 향해서 일정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 머리가 달라지면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는 아니고 그냥 가속도입니다. 얘 구심력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도는 운동은요, 일정한 속력으로 도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4번은요, 둘 다 변하는 운동이네요. 둘 다 뭐가 변합니까? 네, 빠르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얘는 빠르기는 일정했지만 방향만 변했잖아요. 근데 얘네 둘은 빠르기와 방향이 둘 다 변한다.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올 때는 상식적으로 빨라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느려지고요. 방향은 곡선이잖아요. 그죠? 방향은 곡선이니까 무조건 바뀐 거고. 그래서 운동 속력, 이것도 속력 변함.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뭐 속도는 당연히 변하는 거. 속력이 변하면 속도는 무조건 변하는 거고요. 이때 뭐 일정한 게 아무것도 없네. 얘는 그렇죠? 힘도 여기서 이제 힘이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력과 장력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진자 운동 말씀드리는 거요. 근데 이 장력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중력은 일정하죠. 중력은 일정한데 장력이 일정하지 않아서 힘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뜻이죠. 속력도 변하고 힘도 변하고. 얘는 그냥 뭐 오리지널 그냥 무턱대고 가속도 운동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네. 밑에 있는 애는 이제 포물선 운동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 내려오면 빨라지는 거야. 그렇죠? 내려지면 빨라지고 올라가면 느려지는 거야. 그러면 얘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속력이 감소 써져 있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속력이 증가. 이게 속력이 감소하는 이유는 운동 방향과 중력이 반대 방향이라서 그런 거고요. 내려올 때 속력이 증가하는 것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이때 힘 체크해 볼까요? 네, 이때 힘은요.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한 김에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 화살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중력이 되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작용하고 중력은 mg, 얘가 질량이 m이라고 하면은 mg로 지금 뭐하다? 일정하다. 네, 그 말의 뜻은 뭐였냐면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다. 선생님 이제 그걸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얘는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가속도인데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빠르기도 변하고 속력도 변할 수 있고 빠르긴 안 변하는데 그러니까 빠르기와 방향. 자, 중점 둬야 되는 상황이 뭐라고요? 빠르기, 방향. 위에 거는 등속 원운동은 빠르기는 일정해, 방향이 변해. 그래서 가속도고 밑에 거는 뭐 다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포물선 운동할 때 중력이 일정하다는 사실. 뭐 이런 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3번, 4번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1강의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끝으로 관련 문제 한 문제 풀고 1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완자 물리원 24쪽에 있는 24번 문제입니다. 자, 가만히 놓은 공, 회전목마, 움직이는 그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진자 운동이라고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려올 때 빨라지고 올라갈 때 느려지고 그네. 그 다음에 요거는 회전목마는 등속 원운동. 등속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대표적인 예시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놓은 공은 자유낙하죠. 일정한 중력 받아서 빨라지는 이런 운동입니다. 자, 가는 운동 방향 일정하고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다. 대표적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거죠.
그다음에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다. 아, 이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참으세요. 동그라미 치고 싶지만 참으세요. 왜냐면 방향 때문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곡선이면 정리. 곡선이면 곡선 운동이면 이거죠. 이거는 무조건 속도 변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속도는 방향과 빠르기와 방향을 둘 다 갖는, 빠르기와 더하기 방향, 이게 둘 다 갖는 애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속도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다. 동그라미 치고 싶지만 참으시고 빠르기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이건 맞겠죠? 진자 운동 내려갈 때 빨라지고 올라갈 때 느려지고 방향은 곡선이니까 다 변한 거고요. 기억 디귿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이제 1강을 마무리했는데 1강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문제도 어렵고요. 2강까지는 어려워요. 네. 거짓말이네요. 자, 네. 역학 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힘내시고, 자, 1강 마무리 잘 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문제 좀 풀어보시면서 1강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빠이.